어제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그 TF에서 고물가 긴급 대응에 대한 부분을 좀 지시하셨잖아요. 뭐 여러 관전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 부분이 아마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려우니까 실국장급, 과장해도 좋다. 다 데리고 와서 일단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을 보다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실무 현장에서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 TF팀에서 논의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만큼 좀 어설프게 회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굉장히 어떻게 두 분을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대통령의 관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들을 불러서 장관도 불렀고 차관도 불러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로 외부적 상황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거냐? 아니면 지금 공직자들이 좀 더 잘했으면 지금보다 이만큼은 나빠지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제 그 차관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물가가 높아졌다고 하는 그 무책임한 발언. 최소한 고위공직자라면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정말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했어, 잡았어야 되는데 불가항력적 상황들이 생겼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극복했어야 하나. 이거 못 잡아서 너무 죄송한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가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공직자의 최소 도리라고 생각해요. 특히 고위직으로 가면 더욱더 이런 것이 중요한데 대통령의 지금 판단은 자, 물가 이렇게 올랐는데 누구한테 당신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상황 때문이냐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과장도 나와보세요. 자, 국장도 나와보세요. 다 나와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우리의 한 시간은 국민의 5,200만 시간이라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경제는 심리라는 것도 30-40%, 상황이라는 것도 30-40%, 거기에 기업의 의지, 역량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면 일어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공직에서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라는 질타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우선은 대통령께서 얼마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또 챙길 게 많은데 각 부처의 과장급까지 다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민생 경제가 정말 초위기 상황이다라는 좀 문제의식의 발현이라고 우선 봅니다. 그 위기를 초래한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경제정책 하나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의 민생과 삶이라는 이 경제 문제는 완전히 방치되다시피 했던 지난 3년이기 때문에 그 묵은 문제와 위기들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과장이라도 불러서 어떤 해결책을 지금 찾는 이 정말 특수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는가라는 문제의식 같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가능한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다른 그 뭐 정치개혁이나 뭐 다른 우리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지금 가장 민생 위기를 해결하는 이 물가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그 반증 아니겠는가. 그리고 과장을 불러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은 대화가 안 되죠. 아는 게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과장을 불러놔도 그 실무적인 거를 본인이 기초자치단체장 또 광역단체장 하면서 아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토론과 논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이면 앞으로 장관들은 이제 죽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실무자들과도 대화와 논쟁과 토론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아마 장관들도 더 밤새서 해결책, 해법들을 만드는 노력, 2배, 3배의 노력을 더 하지 않으면 아니, 대통령 앞에 나서 다 실력이 다 들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 이런 뭐 물가 위기의 긴급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직기강을 스스로 잡기 위한 그런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서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 자부심 갖도록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이걸 지금 비서들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대신 발표할 수도 있고 발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직원들한테 또는 참모들한테 시킬 시간도 없고 참모들이 할 일이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할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 자 이것을 누군가 의논을 해서 자 써봐라. 저 이거 대독하는 것 아니면 내가 대신 얼굴 내 보여서 글을 내보내는 거 메시지 전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자신의 진심은 자기 스스로 SNS에 올려서 정말로
자,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는 자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짐도 하고 그 다짐을 통해서 참모들이 보도록 하고 정부 부처도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의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잡는 이런 상황을 하도록 대통령이 직접 SNS에서 자, 이재명 잘 뽑았다. 자부심 갖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와, 국민들이 실제로 정치 효능감을 엄청 느끼면서 단순히 메시지만 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홍보한다는 느낌보다는 아, 대통령이 내 옆에서 뭔가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내가 잘 뽑았다는 거를 대통령이 뽑았다고 해주겠습니다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 알고 대통령의 이제 뜻과 함께 가야 한다. 엊그저께 그 한남동 관제에서 식사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식사도 밥도 굉장히 소박했고요. 배가 고파서 다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뭐 먹을 게 별로 없이 정말로 단촐한 한정식 식사를 했는데 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했던 국회의원들 이야기가 대통령이 엊그저께 당에서 봤던 당대표 또는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됐으면 좀 권위적이 약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보안만 바뀌었다. 내부에는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없고 또 내부에서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된 것은 쳐다본 것도 이렇게 바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국가보안시설이니까. 그거 외에는 단 하나도 대통령이 그 이전의 이재명과 바뀐 게 없더라라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친근했다라는 것인데 지금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원래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거 그대로 예. 실행하면서 참모들한테 일거리 주지 말고 자기가 할 거는 자기가 다 해내는 걸로 지금 이제 국민들을 정말로 효능감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윤석열이 그 청와대를 나왔던 이유가 소통이었어요.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갔는데 소통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를 바꾼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건 이제 쇼통이었죠. 그렇죠. 쇼를 했던 보여주기 위한 나는 소통하는 사람이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쇼였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용산에 계시는데 앞으로 청와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런 태도를 보이면 더 소통이 잘 될 거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이 무언가라는 것을 지금 대통령께서 몸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소통과 쇼통의 차이가 뭐냐? 소통은요. 국익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소통입니다. 더 일을 잘 되게 만들고 하나라도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또 참모들은 참모들의 일을 내각은 내각의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 게 소통이고 국민들의 뜻을 귀 기울여 진심으로 듣는 게 소통이고 반면 쇼통은 뭐겠습니까? 관심사는 오로지 윤건희의 삶 오로지 본인들의 그 뭐 수영장인가요? 개 수영장인지 뭔지 그렇죠. 하는 뭐 그런 거 만들면서 술 먹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특정 인맥들이 다 해먹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 쇼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또 청와대도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 지금 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정말 일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소통은 지금 저 대통령께서 하시는 저런 그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온 그 소통이 지금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마 국민들께서 아, 대통령 좀 잘 뽑았다라는 생각을 저런 글들을 보면서는 예. 실질적으로 좀 체감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쇼통 그리고 뭐 더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던 그런 지난 대통령의 모습을 보다가 이번에 이제 역대급으로 소통을 잘하는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그 더 빛을 발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그게 들기도 하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게 윤석열하고 자꾸 비교를 죄송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고 누구랑 소통을 해봤겠습니까? 자기 예. 배우자랑만 소통을 매일 했을 거예요. 문자 대신 써주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소통을 안 해본 사람이 소통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과거부터 좀 단련되어 왔고 이 소통에 능한 정치인으로 예. 유명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좀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 채팅창에 신인규는 어디 갖다 놔도 잘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근데 뭐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뭐 신인규 변호사를 뭐 추천하시기도 하는 뭐 여러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말 잘하는 신인규 변호사의 모습을 계속 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픽스에서 계속 신인규 변호사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지금 이 순간에 놓치지 말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바뀔 거예요.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추천을 하면 이게 이제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끼잖아요. 주권자들이 이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면 누가 이거 바꿉니까? 지금까지 인사권이라는 것은 선출된 권력자가 본인의 고유 권한으로
일종의 자원을 재분배하듯이 자리를 재분배하듯이 그것이 마치 덕목인 것처럼 국가 경영에 내가 책임지고 다 하니까 인사권은 내가 행사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추천을 했는데 광범위하게 집권 여당까지 그리고 앞으로 자치단체장 추천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했다. 그럼 이걸 현혹하면 국민이 느낀 거예요. 이걸 다시 거꾸로 바꿔서 나 안 한다. 나는 결국 나는 더 당신보다 대중보다 국민보다 유권자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당신들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따로 갔을 경우 이런 게 거꾸로 올 수 있나요? 역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통령 이런 제도는 하나로서는 제도지만 국가 전체의 인사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출발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아침에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예. 와, 이걸 언제 준비하고 있었지? 아니, 왜냐면 지금 취임한 지 6일 되거든요. 그럼 그 전부터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 인사혁신처에서 가자마자 이것을 국민추천 제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쇼가 되지 않아야 되고, 만약 쇼가 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비판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뭐 진정성이 확실히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인사 추천 문화가 완전히 바뀌면 부정부패를 상당 부분 일소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잘한 것이다라고 한 번 더 칭찬해드리고 저도 싶습니다. 하나만 좀 더 보태자면 과거에는 공천권도 예. 대통령이 권한이 없는데 총재로서 막 당에다가도 왈가왈부를 했던 시대가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총재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뭐 당내 민주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당원 주권 시대를 완성하고 이제 만들어서 정착시킨 분이 이제 당시 이재명 대표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인사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인사권이 한 6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더 잡자면 한 10,000개 정도 될 텐데 이 인사권에 대해서도 뭐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정 부분 추천이 가능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전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저 진위는 이미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과거의 공천권을 가지고도 당원 주권 시대를 정착시켰던 그 철학과 실제 행동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면은 저거는 진짜 할 것 같다. 예. 과거에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만약에 저런 국민 추천제로 들어간 인사들이 또 실력 발휘라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하잖아요. 정기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다음 대통령 와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이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게 뭐 지자체장 공천이라든지 또 지자체장들이 그 지자체에 가서도 이 중앙정부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좋게 바뀔 수 있다. 예. 그런 확신이 좀 듭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